예, 오늘 이렇게 올겨울 들어서 제일 추운 날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관심 갖고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밀락고산 용연의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 도시 발전의 비전을 가질 것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11월 한 2달 전쯤이죠. 용연 쪽에 한 7,000세대 대규모 정부에서 주택 택지 개발을 발표를 했고 이것과 연관시켜서 우리 의정부에서의 새로운 신도시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고산 밀락 그리고 또 거기에 연관되어져서 있는 용연 이쪽을 어떤 방향으로 보고 도시를 발전시킬 건가 하는 것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이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좋은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그 송산권역의 그 도시를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우리 수도권에서 도시 개발한 것 중에서 그래도 좋은 도시다라고 하는 곳은 두 군데를 통상 뽑습니다. 성남에 있는 판교지구와 그리고 수원에 있는 광교지구 두 개를 뽑습니다. 그 좋은 도시가 되기 위해서 그러면 판교와 광교가 어떤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그런가 생각해 보면 우선 첫 번째가 좋은 일자리입니다. 직주 근접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사는 곳에서 바로 일자리가 이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도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생태 환경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자연 녹지도 많이 확보하고 생태 환경에 좋은 여건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거 조건이 굉장히 좋게끔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주거 조건이라고 하면 몇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교통 문제가 좋아야 주거 조건은 좋아집니다. 또 하나는 그 속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 그리고 여가 활동이 도시 내에서 있어야지만 좋은 주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한 좋은 환경입니다. 교육 문제 그리고 보육 문제를 어떻게 갖추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판교와 그리고 광교는 그 두 가지 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밀락, 용현, 고산에 있어서 세 지역은 어떤 모습일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 저는 거의 명확하다고 봅니다. 좋은 일자리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자족 기능을 갖췄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태 환경을 잘 보존하면서 연계시켜 갈 것인가 하는 것이고 어떻게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출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 이 부분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명품 생활권으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 주어진 큰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산권역을 한번 보게 되면 밀락, 고산, 용연 우리 의정부시 전체 인구의 한 30%가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한 13만 명 좀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이곳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예정된 것만 보더라도 본맹정타운 4,000세대 그리고 용현동의 7,000세대 합치면 그것만 하더라도 한 2만 5천 명 늘게 되겠죠. 그러면 앞으로 한 5, 6년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곳이 한 16만 명 정도 인구가 있게 될 것입니다. 16만 명이라고 하면 의왕보다도 크고요. 포천보다도 큰 곳입니다.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영역을 갖는 새로운 신도심이 송산권역에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잠재력이 많이 갖고 있는 곳입니다. 우선은 일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직주 근접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정부의 유일한 산업단지 용현산업단지가 그곳에 있고요. 그리고 향후 캠퍼스 테니가 어떻게 일자리 중심으로 개발이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기업 용지로 쓸 수 있는 그런 땅이 있고요. 그리고 복합문화융합단지 이제 올 2월 달 되면 공식적으로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 준공 처리가 다 끝나게 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그곳에 새로운 첨단 그리고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될 때 거기에 일자리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306 보충대 일대를 중심으로 한 용현산단을 개발하면서 그곳에 자족용지를 최대한도로 확보를 할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토지를 공급하기에 충분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태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주변 한번 생각해 보면 우선 부용산이 거기 기둥처럼 되어 있죠. 송산사지가 있죠. 그리고 곤제 근린공원 등 또 밀락천 등등 일일이 언급하지 않아도 그 주변이 숲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잘 연계시켜 가느냐 하는 것이 과제가 되겠죠. 주거 환경도 비교적 좋습니다. 거기는 그 아파트를 개발하고 등등 신도시가 형성이 된 지가 보통 한 10년 이내의 도시들이기 때문에 기본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유통시설, 이마트나 그리고 코스트코나 그리고 밀락지구의 상권 등 이런 면들이 굉장히 있어서 이것을 잘만 연계시켜가고 보완시켜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엇보다 주목하는 것은 그곳에 젊은 인력들이 많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세 이하 인구의 45% 그 송산권역의 인구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국의 인구를 볼 때 전국의 한 39세 이하가 39%라고 전국에 평균적으로 보여지는데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인구 편차에 있어서 저렇게 한 6%, 7% 달라지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굉장히 젊은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아쉬운 점 굉장히 많이 있죠. 우선은 어떻습니까? 일자리 등 자족 기능이 부족해서 그곳에 끊임없이 광역 행정 교통 수요가 생깁니다. 고산 밀락 쪽에서 제가 제일 많이 받는 민원이 광역버스 연결해달라, 앞으로 철도교통 연결해달라 등 광역교통이 굉장히 많습니다. 광역교통에 요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휴식을 위한 생태 공간들 아직도 우리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화시설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교도 많이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워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 거주 인구는 13만 5천 명인데 생활 인구는 11만 3천 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는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 찾아서 계속 꾸역꾸역 나가고 들어오곤 하는데 낮 시간은 상대적으로 공동화된 현상을 보이는 도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도시는 낮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좋은 도시의 특성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인가 하는 것들이 저희한테 큰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일자리의 문제입니다. 그 지역에 지금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가 용현산단 내에 건설 중에 있죠. 27년대에 준공이 됩니다. 투자 규모만 하더라도 한 3,500억 정도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잘 아시지만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의 일자리보다는 그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의 저장 용량을 활용하려고 하는 주변에서의 그 일자리 생태계가 아주 주목을 받는 곳인데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죠. LH 경기 북부도 유치가 되어져서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죠. CG바이오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를 해서 이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의정부는 잘 아시지만 수도권 규제에서도 가장 강력한 과밀억제 권역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산업단지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산업단지가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에 투자를 할 때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세금도 2배 내지 3배 중과세 문제, 그리고 기업이 들어오려면 토지 가격을 저렴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산업 인프라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 뒷받침가 돼야 되는데 산업단지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캠프스 스탠드 일대를 경제자유구로 지정하는 것을 현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같이 산자부와 같이 하게 되어질 것인데 의정부만의 특성 있는 다른 지역에서는 도저히 제한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죠. 미군 공여지만을 묶어서 그것에 대해서 경제자유구로 만드는 것을 현재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LH의 유치 그리고 또 데이터 클라우드 센터를 유치하는 과정 속에서 용현산단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습니다. 고도 제한의 문제를 풀어간다든지 용현산단의 관리 계획을 바꿔서 첨단 기업이 들어오게 한다든지 또 그걸 계기로
우리 고산 밀락 쪽의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업종을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해왔는데 이것들이 본격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융합단지가 올 2월에 이제 본격적인 준공 처리가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K-컬처 특화단지라고 이렇게 표명을 했는데요.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여러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유치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대규모 유통기업도 현재 들어올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현산업단지가 계속 고도 제한이 풀어지고 그리고 업종 제한이 풀어짐으로써 첨단화되어가는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현지구에 저희들이 새롭게 택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자족 용지의 비율을 굉장히 높여가는 일들을 현재 국토부와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시든지 도시의 경쟁력은 좋은 생태 환경을 유지하느냐가 결정적일 것입니다. 아마도 한 20년 후쯤에 도시의 모습을 생각할 때 어떤 도시가 경쟁력 가질까? 분명합니다. 좋은 생태 환경 갖추는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밀락, 고산 그리고 용현 쪽에는 굉장히 좋은 우리가 활용하기 좋은 그런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용현 단지의 산책로, 생태 쌈지공원 등등을 저희들이 손을 보기 시작하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은 추동숲 정원이 될 것입니다. 추동숲 정원은 한 22만 평 정도 되는데요. 그 추동숲 정원의 반경 1km 범위, 그러니까 걸어서 한 7분에서 10분 정도의 범위에 살고 있는 우리 의정부시 주민이 25% 정도 됩니다. 이 추동숲 정원을 올해 본격적으로 바꾸게 됩니다. 한 53억 정도를 투입하게 될 텐데요. 12개 정도의 테마 정원을 만들고 5개 정도의 숲 정원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상징 공간을 한 3군데 정도 만들고 전체를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굉장히 큰 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저쪽에 송산 수변공원 일대를 가보면 거기에 쭉 이어져서 곤제공원, 송산수변공원, 그리고 저류지 있고 그리고 낙양물사랑공원 이어까지 쭉 공원이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어서 전체 개념으로 연결돼서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일들 해서 훨씬 더 이용의 효율을 높여가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밀락의 스포츠파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만 보더라도 저류지 있죠. 그리고 거기에 활기체육공원이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푸른놀이공원 이런 부분들이 전체 이어져서 여가 공간 그리고 생태환경 공간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산책로 등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 문제입니다. 교통 문제. 망가대 주변에 범뱅정 타운이 들어오면서 그것의 교통 개선 비용이 한 1,010억 정도가 투입이 될 것입니다. 그 중에 LH에서만 투입을 하는 것이 한 420억 정도 투자 계획이 바뀌어 있는데요.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것들이 보게 되면 밀락고산의 연결도로 부분 그리고 신평화의 도로 확장 또 경전철을 연장한다든지 또 밀락 톨게이트 우회도로 현재 지금 밀락에서 고산으로 가려면 저쪽 코스트코 앞쪽으로 돌아서 가야 돼서 굉장히 교통 정체가 있죠. 거기에 톨게이트 우회도로가 올해 안에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 화물 주차장에 대해서 306 보충대의 부지, 그 다음에 캠프카일의 부지, 대형 화물 주차장을 만들어서 그곳에 화물 주차장을 주차하게 함으로 인해서 밤에 이면도로에 주차하는 일 없도록 이런 일들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는 버스에 대한 교통 편의의 문제입니다. 광역버스의 중차, 그 다음에 밀락, 고산, 그리고 남양주 별내로 이어져가는 DRT 버스입니다. DRT는 수요응답형이라고 해서 전화로해서 연결하면 그 가다가 서서 태우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현재 운영하는 기본 계획은 출퇴근 시간에는 고정적인 이용 수익이 많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는 기존 시내버스처럼 예정되어 있는 모든 역을 쓰고
거기에 예정되어 있는 시간에 가도록 하고 낮 시간에는 이용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든요. 수영자평으로 가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입니다. 그리고 GTX F와 그것을 연계한 도시철도 8호선 연장 이 부분도 계속 차질 없이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 이 경우에는 계속 보행 환경이 편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고산 밀락에 보면 많이 이렇게 변화들이 보여지기 시작할 텐데요. 걷는데 불필요한 우리 지작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볼라대 문제라든지 혹은 각 개별 시설을 알리기 위한 개별의 지주대 이런 것들을 전부 없애고 통합시켜가는 일들을 지속해가고 있는데 그런 것들, 가로환경 바꾸는 거 이런 일들을 계속을 통해서 교통 편리한 도시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여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의정부시는 법정 문화도시로서 기반을 닦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밀락의 생맥주 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화 프로그램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조금 더 보완시키고 강화시켜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송산수 사지를 중심으로 한 그곳에 한국 정원화시켜서 그곳에 문화 프로그램을 넣는 일이라든지 또 현재 지금 밀락체육센터에 가보시면 만편한 놀이터 이런 부분들 많이 바뀌어지고 있죠. 수영장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고산 쪽에 저희들이 디자인 도서관을 조성을 합니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디자인 도서관이 준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패밀리 아트센터 가족형 중심 공연장 한 350 정도의 객석에 이 부분도 2028년 정도 준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정말 기다리고 있는 부영 파크 골프장이 올해 안에 준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토부하고 참 거기가 그린벨트여서 길고 긴 협의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이번 달 중에 최종 마무리 조율을 하고 그리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부영 파크 골프장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주거 환경을 갖춘 도시에 역시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보육 문제 빼놓을 수 없습니다. 18세 이하 인구, 우리 의정부시 인구 전체의 40%가 송산권역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젊은 지역이고 아이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곳이죠. 그래서 전국 최초의 아이돌봄 클러스터가 현재 착공에 들어가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2027년이면 준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이게 준공이 되면 이것이 모범 사례가 돼서 전국의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전부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아이돌봄 센터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확충시켜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고등학교 문제를 조금 더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속도를 내도록 이렇게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의 고등학교 학생들 18세 이후의 40%가 거주하는데 제일 문제는 고등학교가 부족을 해서 우리 구시가지 쪽에 고등학교가 많이 몰려 있고 그쪽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능동 흥선동 쪽으로 많이 통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전용 통근버스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것에 고등학교가 빨리 만들어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고산 초등학교 현재 폐교가 되어 있는 그 학교는 저희는 그것을 리모델링을 해서 평생학습 시설로 계속 활용하고자 합니다. 제가 평생학습 시설로 활용한다는 얘기는 그곳에 학교 용지로서 계속 유지시켜 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향후 그곳 고산 쪽에 학교에 대한 용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해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산 청소년 센터에 활성화하는 문제도 계속 이어져 가게 됩니다. 이제 용현 택지 개발 7,000세대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존 택시 개발을 할 때 있어서 문제점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선 일자리가 너무 부족해서 베드타운화가 되고요. 그리고 각 택지 개발을 하는 것이 다 풀빵처럼 비슷비슷하게 개발을 합니다. LH가 중심이 돼서 그 동일한 컨셉을 계속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전체를 그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 없이 산발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개발이 끝나고 나서 보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현 택지 개발을 할 때는 처음부터 우리 의정부시가 개입을 해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향후 그 일대를 어떤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우리 구상을 먼저 만들어서 우리 의정부 도시공사가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직접 LH와 같이 LH가 한 지분을 갖고 있고 도시공사가 한 지분을 가지고 같이 들어가서 전체 구상을 하고 설계를 하는 그런 사업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우선 무엇보다 자족용지를 확보하는 문제입니다. 저희는 전체 자족용지를 20% 정도를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의정부에서 신도시 우정지구든 고산지구든 다른 지역에 범명정 타운이든 그곳의 자족용지는 대략 7%에서 9%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족용지 대부분 다 상업용지를 자족용지를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더 확보를 해서 판교의 테크노밸리 형태의 그것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땅을 확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주가 근접이 된 자족화된 그런 도시로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전체 계획을 하는 데 있어서 용현 산단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인근과 영향을 고려한 도심의 휴식 공간, 걷고 싶은 산책로 등을 통해서 생태 도시로 만들어 가고, 그리고 보행자 중심 도시, 초등학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들을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시가 같이 들어가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도시를 개발할 때 사실 LH나 이런 기관에서 주도를 하고 끌려가는 그런 면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 좋은 도시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는가 보면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사는, 그리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곳의 미래를 정하고 비전을 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끌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을 끌어가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세 가지 방향입니다. 좋은 일자리 갖추는 자족환경, 그리고 생태환경 갖추는 것, 그리고 교통문화, 그리고 교육환경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는 그 방향으로 시가 주도해서 끌어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